네,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30분 모의 면접 진행하고 30분 피드백 드리기로 했었던 거 맞을까요? 네, 근데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제가 그때 지원하고 싶다고 했던 회사 기준으로 모의 면접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지원 동기나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네네. 제가 경력 기술서를 다시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작성을 하였는데 네네. 그거 좀 기반으로 실제 면접에서 어떤 질문 나올 수 음. 있는지나 좀 첨삭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네네. 그럼 모의 면접은 안 하고 1시간 동안 첨삭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화면 공유해서 방금 작성해 놓으신 아, 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일을 네네. 넘겨드릴게요. 아, 네네. 카몽으로. 네네. 그럼 요거 잠시만요. 제가 열어서 네,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아, 제가 운동하느라고 제 달력에 써놨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카몽으로 보냈습니다. 아, 네네. 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론을 준비를 하는데 네네.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네.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첨삭이요? 아니면은 어떤, 원래는 그런 전체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아, 제가 네네네. 네. 너무 경력 기술서도 참 제가 다시 작성을 해야 되고 이론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를 2주 안에 하려다 보니까 네. 정리가 안 됐어서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첨삭을 좀 더 봐주신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그때 다영님 드린 피드백이 요거였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네. 30분 원래 모의 먼저 보려고 했는데 그 피드백 드린 내용 위주로 수정해 오신 거를 그냥 1시간 첨삭하고 싶으신 게 맞으신 거죠, 오늘? 아, 저거 네네. 위주로 첨삭보다는 네네. 그때 알려주셨던 약간 에피소드적으로 네. 왜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술을 해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과정. 그거 네. 과정을 좀 상세하게 기술해서 다시 작성을 했고, 아, 네네. 그리고 그때 저걸 위주로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저거에 대해서 쓰려다가 보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음.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오늘 첨삭을 한 거를 좀 토대로 이후에 더 붙여서 쓰려고요. 네. 우선은 네. 써오신 거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음. 이거 혹시 전체 보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전체적이요? 줌을 잘 안 써서. 아, 그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화면을 아, 그냥. 네. 됐습니다. 아, 되나요? 네네네. 네. 잘 보이시죠? 지금 화면. 네. 아, 네네. 우선 이쪽에 버전이 명시되면 더 좋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버전을 네, 네. 쓰라고요. 네. 실제 쓰셨던 자바나 프레임워크 버전 추가.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짧게라도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약간 좀 오그라들긴 한데, 보통 있는 사람이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요. 이 서류가. 아, 이력서도 아닌데 여기에서도 쓸까요? 어, 쓰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제 생각에는 짧게라도 어떤 개발자가 뭐 되고 싶다. 약간 포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아, 오그라들긴 해요. 제가 봐도. 가치관이요? 네, 근데 그치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랑 딱 비교 보면은 그 있는 사람의 글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거든요. 눈이 실제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포부 또는 무슨 개발자가 되고 싶다. 2줄 정도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게 그 경력기술서지만 한 번이라도 대형님을 더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그쪽에서도 서류를 확인하고 해서 이 사람 괜찮다 싶어가지고 블로그 글도 한 번 더 보고 포트폴리오도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좀 아, 네네. 마케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추가해 주신 게 요 배경, 요 과정 요쪽인 거죠. 그냥 다 아, 새로 그래요? 거의 썼어요. 여기도, 네. 여기 다 볼게요. 적용 사례 포인트. 네, 우선 요거는 뭐, 결론적으로 짧게 이렇게 수정했다. 그러니까 리팩토링을 이렇게 했다 정도로 확인이 되고, 실제 각각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네. 이렇게, 네, 토픽. 네, 이거 읽어봐야겠네요.
동시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어, 서버에 어떻게 부하가 갔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20명 이상? 아니요, 따로 동시 자료는 없, 때 N 구조로 지금 레비덴큐로 채널에 구독을 해서 메시지가 얘 20, 1대, 20명 이상일 때 1대 N으로 대량 메시지가 발생할 거잖아요. 네. 발생 시에 서버에 지표가 어떻게 무리가 가겠죠? 서버의 지표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서버의 지표를 확인하면 음, 될까요? 지금 메시지를 처리한 서버 대량 메시지를 발생했잖아요. 네.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메시지 처리까지 같이 있었던 건가요? 이 프로젝트에서? 아니면 보내고 끝인 건가요? 요 첫 번째 프로젝트 명이 없네요. 여기 어떤 프로젝트 명이죠?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만이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프로젝트 명도 추가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 메시지를 통신하는 서버에다가 보내고 끝인 거예요? 아니면은 처리까지 하는 거예요? 뭐 메일로 발송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메시지를요? 대량의 메시지가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서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 저는 큐에 담기는 메시지를 말하는 아, 건데, 그러면은 같은 네. 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큐에 넣는 데이터 자체가 궁금한 보다는 그 넣은 거를 네, 누가 펍하고 섭해서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 큐에 있는 서버. 네네. 네, 그 처리하는 서버가 뭐가 있어요? 이 대량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서버. 그러면 대량에서 처리한 서버요? 어, 서버는 직접 개발한 적은 없으신 거예요? 어, 어, 혹시 예를 들어 네. 어떤 거를 아, 말씀하신 거지 좀, 네. 뭐 넷플릭스나 네이버 그 무슨 월간 구독제 있죠? 구독. 네, 독서버. 이런 걸 보통 큐를 써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 한 3개월치를 결제를 했어요. 그럼 이 네. 사람한테는 그 채널에 내 네이버 페이 아이디로 3개월 동안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결제할 때마다 지금 구독이 돼 있으니까 이 대량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내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구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네이버 페이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를 했으면은 그 결제할 때마다 금액을 돌려주잖아요. 쇼핑 포인트로. 그런 식으로 처리요? 따로 그런 처리가 없고, 여기서는 그냥 좌표만 서로 확인을 해서, 아, 아바타가 이동하는 것만 확인하는 네. 거를 화면에 표현하는 게 아,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좌표 결과를 계산하는 서버가 무리가 갔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게 계속 쌓이니까, 그게 아, 네. 움직일 때마다도 쌓이니까. 그러면 이 서버가 지금 계산하기 전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좌표를 계산해서 이미지로 그린다는 거죠? 판단하나요? 이게 어떤 저는 이 서비스 자체를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구독이라고 그런 써놨는데 어떻게 서비스요. 처리하는지를 모르겠었어가지고, 네. 저희가 게임을 하듯이 네. 게임처럼 웹에다가 네. 웹지를 올려가지고 음, 아바타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서비스였어요. 네네. 그래서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서비스 환경이었고, 근데 네. 아바타들이 서로 이제 혼자만 다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의 좌표나 액션이나 그런 채팅 관련 정보를 다 구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추가돼야 될 게 얼마나 지연되는지, 그러니까 끊겨 보인다는 게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동작, 움직이는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3초 걸렸던 거를 뭐 0.3초를 단축시켜다든지 이렇게 숫자로 그러니까 우선 배경 문제를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끊겨 보인다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안 끊겨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3초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다든지 좀 더 수치화해서 아, 문제를 좀 정의하는 게 네. 먼저인 것 같아요. 문제 정의 수치화를 추가한다. 하자. 그 정도로 세밀하게 쓰는 거였군요. 네네. 문제 정의에 수치화를 추가해서 우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내가 어떻게 네. 수정할지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채널을 분리했다고 하니까 문제를 뭔지 모르겠는데 왜 분리한 거지라고 이렇게 의문문이 드는 거죠. 아, 우리 있는 아, 사람. 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해서 추가하기. 요가 추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인지를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순간 이동되는 듯한 이것도 순간 이동이 누구한테는 순간 이동이 아니라 아, 네네. 자연스러운 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치화하는 게 사실 기술이에요. 서버 개발자한테는. 아, 그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네. 해보시면은, 네.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설명하기 더 편해요, 사실은. 정리하라고 돼 아, 있으면은, 이만큼에서 이만큼 수정했다 하면 그 사람도 할 말 없거든요. 있는 사람도. 근데 이렇게 그렇군요. 순간이동한 듯한처럼 말하면, 도대체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이지? 지금 영상이 없는 이상, 보는 사람은 몰라요. 아, 네네네. 그리고 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이 아까 계산하는 서버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끊겨 보이는 것까지 말고 끊겨 보이는 것보다 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서버가 동작할까요? 추가 부하가 더 많다면 서버에 발생하는 예외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부하가 됐을 때 이제 네네.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네네네. 메모리를 다 끌어다 썼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음. 음, 그쵸. 동작도 느린데 저 요청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요청을 못 받아서 타임아웃이 발생한다거나 아, 아, 네네. 네. 예외가 계속 발생하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OS의 그 운영체제가 할당된 프로세서를 할당되어 있는 램을 다 쓰다 자세. 보면은 운영체제 아, 네. 자체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블루 스크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블루 스크린 아, 발생해서 그냥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성능 테스트를 해서 방금 이렇게 부하 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쓰셔야 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여기서 또 해결 방안이 지금 어떠한 계기로 레디베인큐를 쓰게 된지에 대한 과정이 조금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네네. 굳이 레디베인큐였을까 왜?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분산을 하는 건 맞는데 분산의 방식이 레디베인큐 말고도 그냥 서버를 여러 개 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근데 아니면 네네. 여기가 말씀 주세요. 공공기관이어서 네네. 그 서버를 할당해 주는 대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니면 그럼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사유들을 좀 써놓으시면 아, 제가 네. 더 이해가 될 텐데 왜 굳이 부하분사를 MQ로만 처리했으려고 했을까? 라는 의문문이 좀 생겼었어요. 방안이 이거 말고 그런 네. 그런 것도 해당되나요? 저희가 공공기관은 이중화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네. 같은 값을 공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MQ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정책에 의해서 네. 선택권이 몇 개 없었다라는 과정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긴 해요. 네. 아, 네. 차라리 알겠습니다. 그걸 쓰는 게 더 이해를 높일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 기술에 대한 이유를 쓰라는 거죠? 근데 왜 꼭 굳이 Q를 써야 됐어야 되는 그 상황? 음. 그러니까 검토를 지금 Q로 하신 거잖아요. 검토를 Q로 한 건데 그때 사용하고 있던 이 아바타 좌표 값을 공유하는 거를 이미 MQ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약간 그 생각이었죠. 구축된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거를 네.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환경에서 최상의 음, 시나리오를 네. 생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여기서 이제 시니어랑 주니어의 차이가 아, 그래요? 기존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주니어고 아, 아예 그래요?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의도하는 사람도 이제 시니어인데 아, 네. 아니면 연산의 알고리즘 자체를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데이터를 꼭 수치화된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좌표를 20명 이상. 네, 그쵸. 20명이면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게 아닌데 그런 것도 써야 되겠네. 이 환경이 그 웹에다가 네. 용량이 큰 GLB 파일을 올리니까
이게 환경 자체가 무거워요. 원래 브라우저에 GLB를, 그러니까 웹GL 환경을 올리다 보니 좀 느렸어요.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속도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또 궁금한 게 웹GL의 네. GLB 파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웹GL을 해봤어요, 심지어. 근데 GLB 파일이 뭐죠? 아, 웹GL에서 이제 저희가 쓴 거는 바빌론 JS였거든요. 네, 네, 바빌론 JS에서 그 화면을 그릴 때 씬이라는 거를 말하는데 네, 그 씬이 렌더를 할 때 네, 그 저 GLB 파일을 가지고 렌더를 하는데 그 블랍 파일이랑 네. 뭐 메타데이터 그런 3D 디자인이 들어간 그 총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꼭 네. 웹GL로 그려야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웹 상태에서 3D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게 회사에서 네, 내세우는 네. 그런 아, 네, 이게 이 사업에서 네. 내세운 목표였어요. 지금 약간 사업 관점에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술적으로 웹GL의 한계에 오히려 웹의 한계를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웹의 한계요. 아, 네. 네. 웹의 한계가 이래서 사실 웹에다가 3D를 표현하는 GLB 파일이 이러이러해서 무겁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를 할 때 선택사항이 몇 개 없었다. 이렇게 배경을 먼저 쓰시고 어,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또 서버도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큐를 도입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들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를 웹에서 하기에 성능의 한계를 꼭 언급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중간 그 결정에 큰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서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만 들어서. 근데 그치만 선택할 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공공기관의 서버 한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정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그 자원을 할당해주는 서버 관리자가 따로 있었어요. 서버 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네, 스펙이 낮다. 그것도 꼭 언급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채널 분리를 5개 중에 입장해서 토픽 익스체인지 기반으로 이거는 MQ에 어떻게 처리할지, 채널을 어떻게 처리할지. 네, 그리고 패턴으로 네. 처리한다는 말이었는데, 네. 아, 그게 그럼 토픽 명인 거죠? 이벤트, 라우팅 키를 저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였죠. 네.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인 거예요? 채팅이랑 네. 이제 감정 표현 같은 액션이죠. 네. 액션. 또뭐 있어요? 주로 그거 두 개만 쓰고 있어요. 채팅 액션. 네. 그리고 채팅 액션 포지션 이렇게 쓰겠죠. 그 좌표를 줘야 되니까. 네. 좋은 아이디는 뭐예요? 만약에, 어, 이게 3차원 공간, SS인가요? 공간이, 네. 아, 맞아요. XYZ고. 아, 그 공간이 존 아이디가 뭐냐면, 만약에, 뭐, 별이라는 공간이 있고, 달이라는 공간이 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방으로 따지면, 뭐, 부산이 있고, 대구가 있고, 창원이 있고, 그렇게 네, 이거를 통틀어서 경상도라는 공간이 있는데, 네, 홈이 있는데, 홈 네. 안에 그렇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존이 뭐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벤트가 왜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게 패턴을 쓰려면 이벤트 타입이 앞에 네, 있어야지. 이벤트 타입이 뒤에 있으면 네. 그 허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비자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렌더를 그 존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존이 한 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갈 공간이 먼저 렌더가 되겠죠? 어, 예.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존이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 안에서만 어차피 지금 렌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부산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부산 사람들끼리만 이모션을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네, 그러면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네, 계속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었냐면, 네. 공간 이동할 때마다 채널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전체에서 채널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채팅 액션 위치면 이 공간보다 더 앞단에서 먼저 분기를 타서 이 뭐였죠? 그 라우팅 키를 타서 랩인 MQ에 인큐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지션인데 존 2에 있고 채널 1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네, 구조를 네. 짰습니다. 사실 요건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 기술 면접에서 물어볼 수 네. 있어요. 왜 존 아이디가 뒤에 있냐 하면은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다영님이 저를 아직 설득시키지 못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를. 네. 네. 여기는 쓸 필요는 써도 좋긴 하는데 근데 기술 면접에서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것들이. 왜냐면 아, 알고리즘 분기 태울 때 이게 지금 키밸류 형태잖아요. 키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따라서 이 얘를 분기해서 조회하고 이제 이벤트 그 키를 찾는 성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능이 얼마 나온지도 이 구조를 잘 설계해야 나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물어볼 거예요. 기술 면접 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커넥션 수를 실시간 조회한다. 그리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버 리소스가 얼마나 느리길래 20명 되는데 굳이 MQ를 분리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버가 뭐 아, 진짜. EC2 저, EC2 따지면 제일 그 프리티어도 이거보다 빠를 것 같은데. 그게 네. 진짜 용량이 컸어요. 네. 파일 용량이. 그러면 그 브라우저가, 파일을 그 뭐지? 네. 레퍼토리 하는 방향을 생각했어야지. 이게 MQ로 덧붙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네. 리팩토링을 네. 한 거였어. 최적화를 한 파일이었는데도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무관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점점점 공-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사실 그 네카라쿠베의 용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은 계속 기술적인 거 물어보면은 약간 공공기관의 한계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와닿지 아, 않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영향가가 크게 많은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제가 잘 한 거를 위로 올린 게 네. 아니라 아, 네네. 순선, 그냥 네. 그냥 있는 거대로 쓴 거예요. 네. 아, 그거를 이제 오도바이 하셔야 돼요. 가장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아, 그쵸. 제일 제가, 눈에 띄는 거를 위에 네. 올리라는 거죠. 영양가가 많고 이 알겠습니다.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을 거잖아요. 그걸 근데 위주로, 제가 이거는 다른 얘긴데 네. 제가 그런 배포 경험은 다 있잖아요. 네네. 자동화해서 하는 배포 경험을. 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를 이런 사례에 쓰는 게 맞을까요? 다들 해봤, 어,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자동화를, 근데 네. GitHub 액션이랑 젠키스로 이거를 합쳐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네네. 특정 브랜치의 변화가 감지될 때마다 GitHub 액션에서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대로 이제 실행이 돼서 젠킨스랑 연결해서 이제 뭐 웹에 배포 파일이 올라가고 하는 구조였는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사례로 쓰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맞죠. 아, 그래요? 어, 이게 너무 그러면 여기서는 뭐 문제 과정이 엄청 많죠. 문제 가정이. 지금, 배포를 할 때, 음, 그러면은 GitHub 액션에서 젠킨스로 이제 배포 릴리즈 환경에다 하실 거잖아요. 서버에. 네, 이 옮길 때 스크립트는 어떻게 짜셨어요? 젠킨스에서 CI 되는 파일을 릴리즈 파일을 옮길 때 파일을 옮겨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갑자기 그 명령어가 생각이 안 네.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싱크 물어보거든요. 서버 개발자 아, 면접에서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미리 다 했다라고 명시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일단 다 써봐요. 아, 개발 블로그 글이 없다고 하셨죠. 있어요. 아, 있으세요? 그럼 개발 블로그 글에 뭐 자동화 적용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쓴 다음에 쭉 쓰고 여기다가 링크를 거세요. 차라리 그럼.
배포 아, 자동화의 근거, 뭐, 배포 자동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개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알겠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배포 자동화는 서버 개발자한테 가장 기초예요. 얘랑 코드 리뷰랑 뭐, 브랜치 어떻게 분리해서 개발하는지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기초 CS부터 해서 요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상태에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치만 그 중간중간에 방금 제가 말한 이슈들이 있어요. 몇 개. 만약에 젠킨스 서버가 너무 느려서 CI를 하다가 도중에 뻗으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기술 면접이 2차 질문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아, 공부를 네.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문은 20명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한다고 했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진짜 왜 힘들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 큐를 도입한다고 해서 나중에 한 1000명 오면 또 뻗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클라우드 환경을 또 못 쓰다 보니까 이게 네. 자꾸 한계로 마무리가 되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한계를 처음부터 그냥 명시하세요. 제 질문이 안 들어오게. 공공기관에서 한 거고, 서버에 한정됐기 때문에 애초에 리피터링을 몇 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했다라고 제 질문이 안 들어오게 글을 잘 마무리 지시고, 이걸 프로젝트를 좀 아래로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맨 밑으로 내릴게요. 네, 맨 밑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좀, 네. 계속 한 2차, 알겠습니다. 3차 질문 오면 결국 답변이 공공기관의 한계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미니게임 랭킹 서비스. 아, 게임 도메인 같네요. 느낌이. 아, 예, 이것도 조금 제가 설명을 너무 생략을 했는 것 같네요. 이게 위에 거랑 같은 환경이었고, 아, 네네. 네, 그렇게 아바타들이 미니게임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네. 게임을 좀 지역별로 다 도입을 해서 점수로 좀 보상을 줘서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적용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 보드판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1등에서 3등까지만 보이는데 클릭하면 이제 상세 랭킹이 보이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좀 이게 예전 구축 환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니게임도 종류가 좀 많이 늘어났고 하다 보니 계속 느려지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관련해서 커리를 좀 최적화했다라는 사례를 이 썼습니다. 5만 건이 어떤 5만 건이에요? 그냥 집계 로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로우를 말하는 어, 거죠. 뭐 특정 일종 게임의 몇 번째 플레이어의 얼마 점수 얼마 이게 한 로우인 거죠 지금? 네. 미니게임이 점수가 계속 누적이 돼요. 똑같은 게임이어도, 근데 5만 그, 건의 통계 집계 쿼리가 몇 초 나왔길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5만 건이면 많은 게 아닌데 이것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원 쿼리의 지금 정의가 5만 네. 건일 때 어, 하루 단위인지 일주일 단위인지 어떤 집계 쿼리에서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20초. 이게 하루 집계인가요? 아니면 한 달 집계인가요? 클릭 시 20초까지는 알겠는데 아, 월이었어요. 월이었어요. 아, 네. 월마다, 네, 집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인덱스나 이렇게 쿼리 리피토링을 했다. 아, 네. 이거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20초면 진짜 풀스캔 풀스캔을 해도 20초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냥 DB 성능도 안 좋았나 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능 테스트를 하려면은 좀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한 거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 현업자 눈에는, 아니, 리페토링을 해도 안 한 수준의 응답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좀 느낌이 좀 그러네요. 제 눈에는. 이게 모니터링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구조가 네. 아니기도 했고, 이것도 지금 같은 환경이라고 하신 거죠? 그 공공기관에서 했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네,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여기 퀄이 왜 이러냐고 요청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로그 확인해 보니까 타임아웃 걸리고 막 그런 상태더라고요. 네.
요거 인덱스 미스라고 하셨는데 어떤 컬럼에 어떤 인덱스를 왜 걸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아, 이건 예시로, 네. 아, 실제 쿼리랑 비슷하게 써보려고 예시로 쓴 거예요. 아, 근데 네, 제가 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걸 약간 키포인트 몇 개 찍어드리면 네. 익스플레인 이게 지금 MySQL이죠? 네. 익스플레인 키워드로 그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익스플레인 키워드로 어쨌든 현재 쿼리 상태로 네. 실행 계획으로 몇 번째 로우가 지금 거의 풀스캔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컬럼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까지 적어요? 그냥 지금 적을 수 있는 거 다 적으셔야 돼요. 지금 아, 다영님께서 네. 최대한 밑바닥을 보여줘야 이 사람이 그래도 집요하게 기술적으로 파고든 사람이네. 우리 회사 와서 1인분 하겠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방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미세한 것들. 아, 이거를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로우에 거의 풀스캔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인덱스의 종류는 뭐 어떠한 뭐 몇 가지의 인덱스를 태울 수 있었는데 뭐 클러스터드 인덱스, 넌 클러스드 인덱스 아니면 뭐 유니크 인덱스 중에서 왜 이걸 태웠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아, 네. 네. 까지 뭐 클러스터드 인덱스, 뭐 유니크 인덱스 엄청 많거든요. 사유 추가한 사유 그리고 추가했더니 실행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다. 아, 제가 그 내용을 뺐네요. 네. 아, 바뀐 내용으로 그래서 20초에서 뭐 한 3초로 2초 내외로 뭐 내외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이 과정이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제 인덱스 내용을 싹 빼버렸네요. 네. 왜냐면 인덱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덱스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거 그 내용을 안 썼구나. 아, 네. 비슷하네요. 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쓰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과정이. 네. 3번도 볼게요. 네.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죠? 3번, 4번. 5번까지만 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더 쓰려고 했어요. 아, 네네. 우선 3번, 마저 3, 4, 5번 오늘 쭉 드릴게요. 네. 네. 자동 변환 계산. 이 3D 모델 데이터라는 게 실제 그 캐릭터 모델 데이터 말하는 거죠. XYZ 좌표가. 아니요. 여기는 디지털 트윈이어서, 그 수자원이었는데,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전체 건물, 그리고 동, 층, 설비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담은 객체였어요. 액체를 자동 변환을 하는 것들을 개선했다. 자동 변환을 왜 하는 거죠? 아, 저희가 만약에 어떤 시설에 시뮬레이션을 추가를 할 거다. 뭐 어떤 장비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 슬라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계속 조금 부수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디지털 트윈은 하나 시설 이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전체로 네, 뭐 리플레이나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부가적으로 세세하게까지는 잘 안 넣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넣을 때마다 그러면 이거를 어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받냐면 엑셀로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 데이터를 읽어서 그거를 저희가 부모 자식 관계로 객체를 다시 만드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시뮬레이션을 넣어야 되고 하는 게 어떤 시설의 아이디를 시뮬레이션을 넣어야 되면 그거를 정보를 기억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계속 필드 값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기능 하나를 넣으려고 필드 값이 어떤 아이디에 해당하는 어떤 기능 이런 식으로 필드를 추가하다 보니까 계속 수작업을 하게 되는 상태였어요. 네. 음, 그래서 그거를 제이슨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직렬화했다는 거죠. 직렬화, 역직렬화 해서 객체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그래서 뭘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장비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데이터를 변환을 한 다음에 어떤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변환까지 이해했어요. 객체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뭘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렇게 네.
하나하나 그 객체를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글자 텍스트 자체로 찾아서 거기에 필드를 하나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네. 키기 값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타입을 하나 중간에 매핑할 수 있는 타입을 만들어서 그 타입 어차피 이게 데이터 이 아이디를 하나하나씩 다 읽어서 부모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재기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됐을 때 어차피 읽어야 하는 거면 거기에 제가 그런 중간에 매핑된 타입을 만들어서 그거를 옵션을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게 구현을 한 거죠. 우선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네. 데이터 변환을 왜 해야 돼요? 자동 변환? 자동 변환. 이게 고객사에서는 네.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할 때 이게 몽고디비를 써서 네네. NoSQL이었는데 그 그 루트가 있고 그 안에 부모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거를 고객사에서는 엑셀로만 자료를 주죠. 어떤 네. 컬럼에 뭐 아이디, 좌표, 뭐 어떤 건물, 어떤 거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그냥 데이터만 주고 네. 그거를 저희가 3D 화면으로 띄워야 할때 건물, 동층, 시설 이 순서로 띄워야 할 때 객체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거를 매번 객체를 하나하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기 위해 그 전 단계의 데이터 3D 좌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아, 변환한다는 네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요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기술적 용어가 없이 풀어 설명하려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두 가지식으로 결국에는 3D 고객사가 이름을 모르겠지만 고객사에게 받은 엑셀 3D 좌표값 값을 DB에 넣기 전에 알고리즘에 느렸다는 거잖아요. 알고리즘 변환 과정이 뭐 때문에 느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했다. 맞나요? 변환해서 저장하는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서 더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느렸다기보다는 네. 그 하나의 속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를 저희가 막 진짜 텍스트 보드 뭐 컨트롤 커맨드 F에서 막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디를. 그 부분이 거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말로만 듣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네. 엑셀 데이터 내에 네. 어떤 색칠을 해 주세요. 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아, 아이디고 네. 그리고 다른 색으로는 뭐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갈 기능이 들어갈 아이디입니다."라고 추가를 해 줘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게 새로 만들어진 기능이면 그 기능을 이제 씬에 렌더를 하기 전에 미리 다 매핑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럼 걔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방금 그거를 설명해 주신 그 요구사항 있잖아요. 예. 걔를 추가해 주세요. 고객사에서 뭐 특정 객체 하위에 초록색으로 추가해 주세요라는 요청사항이 왔을 때 왜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내용이 방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네. 그냥 서로 다른 버전으로만 발생했고 불일치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뭔지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엑셀 데이터로 와서 저희는 아직 그렇게 자동화로 만드는 단계가 없어요. 만약에 코드가. 그러니까 네네. 코드로 자동화적으로 이 객체를 만들어주는 코드가 있는데 그렇게 기능까지 하나하나 추가할 수 있는 코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손으로 그냥 수작업으로 추가를 했어요. 속성 값을.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끼리 그 DB에서 쓰는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버전이 달랐어요. 네. 이렇게 네. 말로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요 글만 봤을 때는 도대체 어느 문제라는 걸까? 하나도 이해가 안 네.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깨진다고 하는데 그래요? 모델이 깨지는 건가? 어떻게 모델이 깨지는 거지?
제이슨 형태를 구조가 발생했다는데 이거 이 아, 글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객체화해서 특정 부분에 타입을 추가해서 뭐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추가 비즈니스가 들어갈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표준화된 데이터 없이 각 개발자 각각이 다 알아서 하다 보니 맞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예외 네. 상황들을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 글만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배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배경이 실제 문제가 됐었던 요청 사항이랑 그다음에 개발자 간 스키마 불일치를 실제 내용을 써주세요. 특정 객체 몇 번째 객체에서 어떤 컬럼명의 색깔을 바꿨더니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서 어떻게 수작업으로 다시 리피토링 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말은 이해가 되나요? 말은 이해가 됐어요. 네. 아, 네. 근데 그 말을 한 것처럼 글이 너무 추상화돼 있고 얘기가 이것만 봤을 때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 아, 말을 잘 수정하시는 요약하시는 게 실력이거든요. 좀 너무 이걸, 길어진 것 같잖아요. 네. 그거를 잘 정리화해서 말하는 게 실력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수정할 생각에 머리가 따갔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차라리 설명 안 할 거면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만 봤을 때는. 아, 알겠습니다. 음. 근데 문제 제기가 다예요, 사실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수정이야 뭐 금방 하죠. 원래 가장 어려운 게 문제 상황을 재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라이브에서. 알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키밸류 뭐, 형식을 자동으로 맵핑했다. 추가되게끔 예, 네네 그거야 뭐 그런 내용이에요. 당연한 건데 지금 문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지라고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니까. 아, 그쵸. 요거 문제 제기만 좀 더 추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 성능 조회 성능이네요. 아, 이것도 그냥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네 네네 이것도 그 공공기관에서 진행했던 내용인데, 어떤 갤러리를, 공용 갤러리가 있었어요. 그 공용 갤러리를, 이것도 똑같이 메타버스 네 공간에서 확인하는 갤러리였고, 그리고 여기 서버 자체가 와스 1, 2, 웹 1, 2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중화 구조였어요. 근데 네 이게 이중화 구조인데 이게 누가 작업한 사람이 그냥 DB에 베이스 64를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API가 읽는데 API가 가져오고 그걸 프론트에서 하나하나 인코딩하고 뭐 이걸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미지를 서버에 있는 디렉토리를 올리고 그 주소를 이제 DB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중화된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이 두 개를 같이 바라보는 폴더 디렉토리가 필요해서 음, 이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어, 거기에 주소를 거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고 이제 뭐 백엔드端에서 API로 뭐 호출을 하면 막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하는 API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고 이제 프론트에서는 그 주소를 가지고 띄우는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했죠. 네. 네. 그리고 뭐 네. 거기 안에 뭐 v호스트로 뭐 로케이션 뭐 다시 설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이미지 자체를 디코딩해서 저장하면 안 돼요? 왜 인코딩해서 저장한 거예요? 그거부터 궁금한데 저는. 그러게요. 저도 이게 궁금한데. 가장 쉬운 해결법이고 그 두 번째 또 이해를 했어요. 이중화 근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글에는. 네. 마스 일리가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이 지금 저는 이 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다영님의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네. 이 서류 검토하는 사람은 이 글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글만 봤을 때 의문문이 없어야 돼요. 우선 글에. 그래서 이게 글만 봤을 때는 인코딩 형태로 저장됐으면 결국에 인코딩을 디코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럼 디코딩 자체를 저장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추가해서 두 개 서버에서 동시에 보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길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이것도 뭔가 공공기관 아, 정책인가요? 내부망 때문에? 우선 이중화 그때는 내용이 왜 나왔는지 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아, 이중화를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결한 이유는 이중화가 운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중화 얘기랑 또 다르게 결국엔 지금 문제 상황은 디코딩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네. 디코딩 안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문제 상황이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공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아, 조금 이거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그때 네. 그 생각을 왜 안 했었지? 그러면 이게 원인이 아닌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고 하면 이게 원인이 아닌 거죠. 그럼 그 두 가지 스토리지에 동시 접근할 때 응답 시간이 느린 게 원인이었던 거죠. 이걸로 해결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이 좀 다른 느낌? 제 눈에는. 음, 이해되세요? 그냥 DB에 그냥 디코딩된 형태를 저장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네. 네트워크 나스를 만들어서 왜 일을 더 크게 했냐라는 네. 거죠? 문제 원인은 디코딩 시 느리다고 하셨는데, 디코딩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닌, 그 서버 동시에 접근하는 지금 응답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하나의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뒤가 살짝 다른 느낌이라서 원인을 얘를 바꾸던가 두 개 중에 하나를 바꿔서 일치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글이. 음, 일단 프론트에서 이미지를 넘길 때 인코딩 형태 그대로 줬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가져와서 프론트에서 다시 디코딩을 했었는데, 네. 제가 좀 더 이거는 확인해보고 다시 네. 뭐 변형해서 쓰든 해볼게요. 맞아요. 그냥 그 사실은 이걸 다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네. 글 문단에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이중화로 네. 쓰실 거면 그냥 그 두 개 중에서 두 가지 서버가 하나 각각의 관리해서 그 응답 시간이 늦었다. 그걸 이제 줄였다. 이중화된 걸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스토리지에서 관리를 하니까 더 빨리 찾을 음, 거잖아요. 네. 이렇게 쓸 거면은 원인을 좀 더 다른 걸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라고 하셨죠? 26일 날? 안 말하면 안 돼. 아, 말씀 안 하셨나요? 안 말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뭔가 지금 이게 뭐 메타버스 네. 쪽으로 준비된 포트폴리오 같아서 메타버스로 또 가셔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 아, 저 메타버스는 죽어도 가기 싫어. 근데 메타버스만 있으니까 메타버스로 가셔야 되나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 그래요? 우선은 계속 피드백 드릴게요. 써온 건 다. 인덱스드 DB 캐싱 구조. 다 렌더링이네요, 렌더링. 이게 제일 문제긴 했어요. 이것도 같은 수자원 거기 쪽인 건가요? 수질 자원. 아, 네, 맞아요. 이것도 웹 GLB. 이게 그냥 GLB라 쓰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까 웹GLB라고 네, GLB 약자를 그냥 풀어 설명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뭐죠? 그래픽인가요? 그래픽. 저 지금 기억이 안 네, 나요. 그래픽 어쩌고저쩌고일 것 같은데 풀어 설명해 주세요. 이 글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쓸 때 로딩 최적화 한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그래픽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로, 이미지를 그릴 때 이러이러한 단계들이 있는데 여섯 번째 단계에서 어떤 특정 파일의 몇 메가가 높아서 로드 시간이 느렸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기술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할 때 추상적 단어보다는 다 풀어 설명하는 게 맞아요. 다 풀어 설명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나은. 방금 예시가 로딩 최적화라는 말보다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웹GL의 렌더링 파이프라인 잠깐 물어볼게요, GPT한테. 오픈GL인가요? 웹GL이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아, 요 거죠? 로딩 최적화라는 게 와스 로딩 최적화예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씬을 그리는 주체는 네, 프론트인데, 네, 이게 제가 말을 잘못한 게, 네, 씬을 그리는 곳에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와스에서 이거를 그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최적화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였어요. 음, 그래서 렌더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와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캐싱을 도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렌더링 인덱스, 개선인데 와스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아, 저는 그거를 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와스에서도 이런 그 로딩 속도에 대해서 네.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는데 찾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넣고 싶었어요. 음, 그러면 해결이 안 된 거네요? 해결이 됐나요? 해결은 브라우저에서 인덱스드 DB랑 매니페스트를 같이 써서 했었죠. 그래서 프론트에서도 그려진 게 빨라져진 거예요. 요거 때문에. 네, 캐싱을 해서 좀 빨라졌었어요. 근데 렌더링 자체는 그냥 서버에서 데이터를 응답하는 시간이 빨라진 거지. 렌더링 시간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자체가 렌더 속도를 줄여줬어요. 어,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지? 아, GLB, 제가 이 구조를 잘 모르니까 계속 GLB라는 게 와스에서 응답받은 데이터 가지고 만든 파일인 거예요? GLB가 뭐죠? GLB? 어, 잠시만요. 이거를 저도 검색을 해서 네.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웹 GL에 한번 GPT한테 제대로 물어볼게요. 네네. 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웹젤이란 GPU를 통해서 3D 그래픽을 렌더링한 건데 GLB는 파일 형식이네요. 모델 파일 형식. 네네. GIF 뭐 이런 것처럼 네. 똑같이 파일 형식. 요 파일 형식을 만들 때 와스가 만드는 건데 그거를 빠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앞단에 캐싱을 도입해서 아닌가요? 아, 마스가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디자이너가 작업한 파일 형식이 GLB였어요. 3D 디자이너가 네. 3D를 이제 3D 환경에서 올릴 디자인을 하나하나씩 이제 뭐 메쉬도 붙이고 메테리얼도 붙이고 이래서 네. 뭐 모양새가 나왔는데 자동차 모양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게 GLB라는 네, GLB라는 파일로 준 거죠. 근데 와스가 이렇게 와스로만 쓰니까 이게 뭐 하는 녀석이에요? 프론트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쵸. 저거를 그냥 뺄게요. 네. 그러니까 와스라고 쓰니까 도대체 네. 뭘 하는 서버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선 어, 네. 저한테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이해하려면. 이 와스가 역할이 뭐죠? 역할이요? 네, 와스의 역할, 지금. 그러니까 최적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려진 거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와스의 해싱 구조를 아, 이렇게 왓슨은 그냥 DB 쪽에 이제 객체를 가져와서 그냥 프론트에게 음. 전달하는 역할이었고, 여기서는 그냥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DB의 구조를 바꿨다는 거죠? 인덱스 DB를. 브라우저 내에 그 인덱스드 DB로 그 만들어진 GLB 파일들을 네. 캐싱을 한 거죠. 음. 그 안에 있는 뭐 불랍 네. 데이터나 그런 형태들을 다 미리 저장을 시켜 네. 놓은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캐싱 주기, 메테리얼이랑 그런 거를 다 네. 이- 넣어준 거예요. 캐싱 주기랑, 어, 주기 말고도 그 만료됐을 때 우선 캐싱 주기가 어떻게 돼요? 캐싱 주기. 저는 근데, 네. 어, 새,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는 게 없으면 그 이전 버전으로 계속 네.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네, 응답 시간 이렇게 개선됐다는 게 아니라 네. 캐싱은 항상 만료되거나 수정할 때 느려지거든요.
그런 문제 사항들을 항상 같이 명시해줘야 돼요. 만료됐거나 언제요? 삭제됐을 때? 캐싱을 새로운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인데 수정됐을 때 캐싱을 삭제하고 네. 다시 업데이트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주기랑 단점도 있어요, 캐싱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존 캐싱들을 다 만료시켜서 다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성능이 느리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지점을 꼭 같이 아, 언급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점만 쓰면은 이 사람은 전체 기술을 도입할 때 좋은 점만 보고 쓰겠네? 나쁜 점도 같이 선택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네. 네. 그게 제 피드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이건 다른 거, 다른 방안인 건가, 이거는? 방안이 여러 개네.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인덱스드 DB를 쓰고 이제 캐시 관리를 위해서 음, 매니페스트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인덱스드 DB에서는 버전이 업데이트가 된지를 모르잖아요. 파일 네. 자체가. 그래서 그 파일 자체의 버전이 업데이트 된 거를 버전 기록을 이제 매니페스트로 관리를 하자라고 한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드백은,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피드백을 들었잖아요. 네.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어, 이런 사례로. 이게 너무 메타버스랑 디지털 트윈에, 제가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냐고 제가 까먹어가지고, 어디셨죠? 여기, 아까는 마드라스 체크라고 했는데, 플로어 네. 만든 회사라고 했는데, 네. 저번에는 그게 지금 시간이 좀 일단 없어졌긴 저 하네요. 길을 네. 가려면 다른 회사를 한번 거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그냥 토익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 돼요. 토익 프로젝트로 가고 싶은 회사에서 쓰는 기술들 있잖아요. 네. 만드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요. 거친다고 해도, 거치면 이제, 지금 경력이 얼마나 있으셨죠, 사장님께서? 2년이요. 그러면 이제 5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주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빡세게 토익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안 제가 그러면, 지금 네네.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반려견 산책, 메이트 찾기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반려견? 약간, 네. 잘못 말했는데. 이거를 했을 때 제가 일어났던 사례들을 좀 써도 되나요? 사실, 네. 여기다가. 가고 싶은 회사 명 한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메이, 마드라스 네. 체크인데, 이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우선 가고 싶은 회사의 공고문이 가장 중요하고, 예. 어, 근데 질문이 이거였죠. 마드라스 체크 가고 싶은데 이 반려견 메이트 사이트, 이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냐인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해왔던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백기에. 네. 제가, 그러니까, 일단 채팅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네. 실제로 앱에서 쓰는 채팅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래서 메시징을 쓰는 회사나, 그리고 제가 안 쓴 게 너무 많아요. 이 전 회사에서 좀 기술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레디스도 제대로 쓰질 못했고,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수가 네.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젝트의 개수는 한 개만 있어도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개 안에서 얼마나 깊이까지 탐구해봤고 1안, 2안, 3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토이 프로젝트를 2달을 준비를 해서 네네. 그 안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사례로 써도 괜찮을까요? 제가, 우선 지금까지 제가 다영님을 봤을 때는 우선 네, 가고 싶은 회사가 명확하게 먼저 설정을 하신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네. 번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나마 연관된 것들을 상단으로 빼서 과정을 다 명시한 다음에 부족하면 그때 토익포트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진짜 긁어 모아도 이제 쓸 네.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추가로 만드셔야죠. 만들어서 사례를 넣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우선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가고 싶은 회사의 정의. 정의요? 그래서 네. 그게 흔들려지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많아도 거기에 유효한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우선 가고 싶은 회사를 먼저 정하고 두 번째가 네.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나마 연관된 것들을 상단으로 과정들을 다 설명하게끔 포트폴리오에 명시를 한다.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우대사항이 뭐 두 가지가 없다 싶으면 이 두 가지에 연관된 토익표를 진행해서 밑으로, 그냥 가장 최근 걸로 토익표를 추가해서 서류를 넣는다.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네요. 험난하네요.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2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답답하네. 그래도 경험이 지금 약간, 답답하다는 걸 느끼신 건 도움이 많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현재 문제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 번에 해결이 됐다면 이런 네. 관리 과정들이나 그런 교육 과정들이 없겠죠. 이 2시간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아, 남들은 좀 다른가요? 포폴 내용이? 남들은 어떻게 쓰나요? 저는 피드백 위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애초에 과외를 받아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계속 처음부터 이론부터 다시 공부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어서 네. 피드백을 하는 건 몇 건 안 돼요.科目에서 한 40건 정도 했나요, 제가? 50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한 4년 넘게 한 거라서 1년에 많아야 뭐 한 달에 한두 건이라서 아, 남들이야 뭐 다 다르죠. 상황마다 다르고 오히려 막 15년 된 사람도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연차가 더 많으신데도. 제가 근데 안 그래도 그 주신 커리큘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이론이나 좀 집중적으로 좀 단기간으로 좀 빨리 배우고 싶었거든요. 과외를 해서라도. 네네. 근데 저는 약간 그게 걱정이 된 거죠. 이게 뭐, 일주일에 하루인데, 네. 일주일에 하루를 수업을 하고, 그럼 제가 뭐 주시는 숙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그쵸. 엄청 많은데 제가 그거 하기에 좀 급급할 것 같은 느낌? 그,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네. 듣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전체를 다 네. 듣기보다는. 그냥 이론 위주로 우선 책을 선정을 하고 그 책을 네. 읽고 저한테 그러니까 기술 면접을 보듯이 물어봐요. 그 책 안에서. 뭐 1장에서 4장 읽었으면 네. 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내용보다도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깊이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물고기 잡는 방식을 가리키는 게 제 과외의 목표예요. 그냥 단순 아, 암기식 방법이 아니라 네. 기술 면접을 식이지만 공부하는 방식이랑 추가 질문 언제든 다 받고요. 그 시간만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카톡에서. 네. 코드로는 안 하나요? 코드도 하죠. 원래 쓰면서 하는 게 제일 빨리 늘지 않나요? 그거는 상마 다른데 주니어 단계에서는 책으로 이론을 더 빡세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좋은 회사 가는 거는. 아,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게임 아, 개발자나 이렇게 3D 쪽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확실히 빠를 것 같은데 백엔드 쪽은 네. 깊이는 이론만 말해도 뽑혀요, 실제로. 아,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데 자바 백엔드는 이론이 80 이상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근데 서류 합격이 되려면 일단 포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포폴에 대한 기술적 한계만 있더라도 깊이 아키텍처 설계나 시퀀스 다이어그램, 네. ERD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기본은 하니까 추가 프로트는 굳이 깊이 있게 지시만 잘해줘도 1인분 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그 50 얼마에서 주 4회였잖아요. 네네. 한 달에 4회였잖아요. 그 네네. 4회에 나갈 수 있는 진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는 1시간 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서 뭐 한 네. 4장까지 읽었고 누구는 한 10장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이라서 평균을 내기 좀 애매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자바 한 2달, 그 스프링 한 달 이론을 떼고 한 3개월 정도 토익 프로젝트 하나 해서 그걸 이제 코드 리뷰나 개발 블로그 화 다 하고 한 6개월 정도 끝나면은 이제 서류 넣으면서 모의 면접 보면서 원하는 회사 가고 싶은 회사들 전에 도장 깨기 하듯이 면접을 다 합격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되게 오랜 과정이네요. 제가 말한 거는 대학교 4학년 기준이었고 경력이 네. 있으시면 좀 더 짧아지긴 하죠. 왜냐면 코드를 많이 짜봤기 때문에. 저는 근데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의사가 있긴 근데 한데, 저는 다영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부터가 수정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회사를 꼭 가야겠다라는 이유도 있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고 네. 싶다라고 해서 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네. 다영님 스스로 정리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 회사의 내 상태는 요건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제가 이론이 부족한다. 포트폴리오 많은데 이론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딱. 포트폴리오 다 정리해 아, 오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포트폴리오 요거 말고도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기본 CRU들을 사례로 올릴 순 없잖아요. 어, 가고 싶은 회사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가 맞나요? 근데 지금 또 아니라고 하셨어가지고 마드라스 아,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기를 그렇게 막 엄청 가고 싶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제일 강했냐면, 그 일단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음, 그게 너무 강해서 어느 회사든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였고, 저는 근데 웬만하면 저도 음. 커머스를 하는 회사를 가고 싶죠. 그러면 제가 지금 다영님한테 바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네. 마저 정리해오지 못한 포트폴리오도 있을 거잖아요. 몇 개 어, 없다고 하시긴 하지만 최종 네. 포트폴리오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 최종 포트폴리오를 가져오시고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고 싶은 공고문 픽스 및 이유 상세 이유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그 시커 및 카톡으로 그 무료로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제가 학생이 5명이라서 더 추가를 못 받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 그래서 그럼 요거를 언제 가능해요? 다음 달? 그걸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요 두 아, 그래요? 가지를 정리해 오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그때 제가 아, 다시 이거를 바탕으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현재 지금 바로 그래요? 답변을 못 드려요. 예, 지금 5명이라서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몸이 하나라서 6명은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현재는. 아, 아, 이게 왜냐면 제가 혼자서 저도 책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 네. 책이랑 강의를 둘 다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뇌에 박히진 않았거든요. 책이랑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설명하는 그 행위가 액션이, 중요한 예, 거예요. 예, 자바가 뭔지 저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자바가 뭘까요? 잡아요. 네. 객체지향 언어죠. 객체지향 언어인데, 네. 이제 특징과 동작을 같이 묶어서 만든,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부모랑 자식 간의 상속도 할 수 있고, 캡슐화도 할 수 있고, 추상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중복을 거의 방지해주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언어다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 주신 특징은 C++랑 똑같아요. 자바랑. 아,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혹시? 그러니까 더 깊이를 원하는 거죠, 저는. 제 질문의 의도는 사실은. 자바의 자바란? 뭐, 답변에서. C++도 다 똑같습니다. 객체지향 특징 다 아, 갖고 그래요? 있고, 부모 자식 네. 상속되고, 추상화되고, 중복 방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 공부해서 실제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과외가 저의 그 과정이거든요. 아, 네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다. 요거 외에도 제가 아, 설명을 지금 드려보면 JVM 환경에서 JVM은 뭐 GC가 있고, 네. 네, 지트 컴파일러, 런타임 에어리어가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로더가 있고, 뭐 이스커션 엔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에 각각 아, 특징들이 네네. 있고, 예, 이 JVM 자바를 왜 쓰냐면 C++ 외에도 GC가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해주고, 어, 그다음에 지트 컴파일러도 일반 컴파일러랑 다르게 그 컴파일 방식과 스크립트 스크립트 언어의 그 컴파일 방식을 동시에 차용해서 저스트 인 타임으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런타임 에어리어는 뭐
자바 T 스택 메모리라고 하는데 흰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 그다음에 스택 메모리 세 가지가 객체를 할당할 때 각각 어떤 필드에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바를 아는 거거든요. 아, 이런 네네. 것들을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더 많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아, 근데 내용들 진짜 제가 너무 말렸었죠. 네, 자바의 깊이를 더 설명할 수 있게끔 뭐야, 가이드 해주는 과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 그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그 거기 문의하기가 있거든요. 문의하기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다 정리했는데 뭐 상담 요청드립니다 하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려요. 아, 네, 그때 알겠습니다. 일정이 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 해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아, 고민이 많으시네요. 저는 두 가지 해주셔서 다음에 문의를 하시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초과됐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요거는 또 파일로 드릴게요. 바로. 메일로 아, 드릴까요? 네네. 파일로 드릴까요? 크몽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마무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